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 좀 핫하죠. 작년 5월 달에 한 11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 돌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휴대폰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혹시 설명 중에 약간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 뭐 세세한 거 뭐 이렇게 뭐 꼬투리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다음이라는 인터넷 포탈 한 축이죠. 예, 그 업체하고 합병한 업체인데 이름을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죠. 물론 예전에 초창기 인터넷이 생긴 게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음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뭐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 아마 생긴 업체들이에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전에는 뭐 KT 하이텔이라든가 뭐 저기 LG에서 하는 그 뭐지 천리안 뭐 이런 것들, 나우누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 비슷하게 컴퓨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였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다음 생기고 네이버 생겼죠. 그 초기에는 다음이 훨씬 더 우세했었죠. 그 다음이 뭐 카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저거 많이 우세했었는데,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검색 엔진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제 확 뒤바뀌어가지고 네이버가 월등히 앞섰죠. 그 다음은 사실상 많이 뒤쳐져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업체가, 카카오톡 하면 이제 지금 전 국민 안 쓴 사람 없죠? 요즘에 어린애부터 아주 나이 드신 분까지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 됐는데, 카카오도 그 카톡창 그 하나만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 회원 수는 많고 그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 톡창 하나를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뭐 잘 나갔던 다음 또 이제 많이 위축돼 있고 있다 보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카카오로 이름을 변경한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대 올라갔지만 사실 옛날 다음 시절에 거의 40만 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거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다음이 그 닷컴 붐이 한참일 때 99년도에 10, 늦가을쯤에 아마 이게 상장을 했어요. 상장할 때 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상장 주가가.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은 그래요. 했는데 이게 어, 그, 99년도가 끝나기 전에 38만 원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한 두 달 사이에 뭐 만 원짜리가 38만 원 찍었으니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닷컴 버블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 IT 정보통신 종목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막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 만 원짜리가 38만 원 갔으니까 뭐 한 4,000%? 4,000%쯤 되나? 그 정도 성장한 거죠. 두 달 사이에 주가가. 그게 뭐 이거 다 지난 일이고, 어쨌거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은 아직 뭐 못 미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어떤 경영 실적에 의한 게 아니라 뭐 묻지마 투자였죠, 진짜. 닷컴, IT, 뭐 정보통신 이쪽 관련 업종이면 무조건 묻지마 투자였어요. 그리고 묻지마 투자가 통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상승한 게 아니라 진짜 경영 성과에 의해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 월별로 쭉 보면은, 네, 3년도 2003년도에 뭐 한 4만 원 정도 하다가 2009년도에 또 한 4만 원, 요사이 한 8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2010년도 들어서 가지고 이제 10만 원, 아니 8만 원을 이제 저점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8만 원 저점, 8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갔네요. 뭐 하여간 그렇고 지금까지 오고, 하여튼 월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1단위로 볼게요. 1단위로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어쨌거나 합병하고 난 다음에 겪어보지 못한 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지금 합병 이후에 신고가니까 이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물대는 점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보면은 요때 이제 그 작년에 작년 맞네요. 작년 5월 달에 11만 6,500원 했었는데 6월 달에 6월 초에 계속 이제 그 정상적인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성장을. 그죠? 해오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18만 원대에서 14만 원대로 4만 원 정도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산 매물대들이 엄청 많네요. 그죠? 네. 저점에서 산 매물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코로나 폭락 때. 그러니까 요 매물대 있는 사람들은 뭐 올라오는 도중에 뭐 팔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매물대라고 하기에는 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선은 넘어섰어요. 매물대 선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던 선들 그 코로나 폭락하기 이전에 있던 가격대까지 그 매물대들 네, 매물대들 요것도 다 소화했죠. 지금 예,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 선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20만 원 안팎에서 요 정도 매물이 있어요. 예, 요 정도 매물. 요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싼 수준은 아니죠. 개미들이 접근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주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미들이 많이 뛰어들지만 주가가 저 점핑하면은 개미들이 점점, 소액 주주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끼리 뭐 대부분 이제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11만 원대 요때 샀다가 한 14만 원대 팔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 이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사실 저는 11만 원에서 14만 원 갔을 때 꽤 올랐다 생각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20만 원 갈 줄은 몰랐죠. 자, 이처럼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뭐 이게 차트상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그죠? 분명하죠, 이거는. 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떤 차트가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차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지금 그 합병하면서 이 카카오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그 다음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인프라 그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규모 자체는 시중은행보다 작아요. 작지만 성장세는 엄청나죠. 게다가 카카오보다 먼저 승인받았던 K뱅크가 있잖아요. K뱅크가 또 규제에 묶여가지고 증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KT를 끌어들이려다가 뭐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주춤하는 사이에 카카오가 급성장해버렸죠. 카카오뱅크가 이 인터넷 뱅킹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이제 K뱅크가 이제 그 규제가 최근에 풀리면서 BC카드가 이제 증자에 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BC카드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나 봐요. 그 이제 K뱅크가 얼마나 추격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K뱅크가 얼마나 반격을 많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카뱅이 좀 위축될 수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둘이 점유율을 점점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시장을. 어쨌거나 지금 카카오 뱅크는 지금 저도 이제 체크카드를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 은행으로 그 옛날 OK 캐시백처럼 입금해주고 저거를 하더라고요. 몇백 원 단위씩. 그래서 뭐 같은 뭐 일정 비율로 입금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요거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또 이게 카카오 카드가 체크카드인데 체크카드가 또 요즘에 뭐 신용카드 쓰는 거에 대한 나중에 결제일에 부담감 같은 것도 없고 이래서 한번 써봤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때 이게 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카카오가 그 은행권에서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 그 대출 아주 끝내주죠. 이거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게 뭐 사실 어디 대출 뭐 은행에서 제가 거래하는 시중은행이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며칠 걸리잖아요. 가서 서류도 엄청 써야 되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비대면으로 그냥 쭉 하면 금방 쫙 대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을
뭐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빨리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신용이 불량이지 않은데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근데 은행에서 하려면 좀 뭐 며칠 걸려. 근데 이런 데는 금방 돼. 그러면 당연히 카뱅 이용하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시중은행을 몇 군데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카뱅을 또 막 거래하고 여러 군데 한 군데서 늘리는 걸 좀 안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로 편의성을 제공해 주니까 좀 좋더라고요. 특히 뭐 공인인증서 그런 거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카뱅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1분기 실적 나왔죠? 카카오? 네. 카카오뱅크 부분에서는 뭐 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해요. 순이익도 물론 당연히 늘어났겠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투자하던 단계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카카오뱅크에 익숙한 그 젊은 층들,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40대 정도까지도. 네. 그리고 뭐 카카오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같이 해갖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최근에 그 저것도 진출했죠. 증권. 네, 증권도 조그만 증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지금 한국투자하고 어디죠? 농협, NH투자하고 하는데 거의 한 200만 계좌 정도 그 경유했다 그래요.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하여튼 물론 예전에 카카오가 증권 정보를 계속 제공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뭐 증권사도 인수하고 뭐 이렇게 연계 수수료도 받고 이러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 이런 데서 시너지 효과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그리고 카카오가 이게 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웹툰, 카카오 페이지 통한 뭐 웹툰, 뭐 영화 그 보여주는 그런 거 그런 것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카카오 택시 하고 이렇게 뭐 공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차질을 빚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특히 그 카톡을 통한 그 광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뭐 4천만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대화 중간중간에 뜨는 거예요, 광고가. 근데 그 광고 수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광고주라도 그냥 일반 포털 그 화면에 그냥 이렇게 광고 뜨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막 그 카카오톡은 그 글자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다 읽잖아요. 그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거기 광고가 박스 광고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광고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뭐 공유 경제 서비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카카오 측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카카오톡이 쌓아온 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가지고 있던 인프라하고 합치니까 사업 그 구상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없는 좀 여력이 부족한 거는 외부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는 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먼저 이렇게 개척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 그럼 제가 지금 그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합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사업들이. 근데 대체로 한 8, 90%는 성공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뱅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K뱅크가 이제 전열을 재정비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올지, 이제 이게 인터넷 은행에서 이 부분. 또 최근에 어디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톡스인가? 뭐, 거기요. 네, 그래, 카카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굉장히 좋은데, 1분기에, 아까 매출이 많이 늘었다 했잖아요. 1분기에 거의 한 900억 정도? 900억 정도 매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신문에 봤는데, 이거를, 아니,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 한 900억 정도? 매출이 한 9천억? 9천억 정도 매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에 그 정도니까 연 단위로는 뭐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뭐 매출이 한 4조?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좀 완전히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 이게
그 김영란법 이후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못 주잖아요. 그리고 가격 제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물은 직접 대면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남의 눈도 있고 하니까, 막 거절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가지고, 적당한 부담 없는 가격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물론 이거 본인이 싫으면은 또, 사실 그 딱 선물을 줬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또 그 사이에서 둘이 또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민망함 그런 것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잘 또 받는 것 같아요. 뭐 보통 뭐 2, 3만 원대 그 정도 물건이니까. 이 카카오톡 선물 주기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참 제가 그 써야 될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모티콘 뭐 판매 사업도 잘 되는 거고. 웹툰이 요즘에 뭐 잘 나가고 뭐 그렇다 하지만. 물론 네이버가 아직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에 많이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정치에 또 껴가지고 지금 다음이 여당, 네이버가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도 그렇게 막 갈려 있다 보니까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두 업체 모두한테 좀 걸림돌로 작용하긴 하는데 일단 뭐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이후에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이런 경영 방식을 볼 때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 층들을 꿰뚫고 그 트렌드를 빨리 먼저 포착해갖고 하는 능력. 뭐 네이버도 지금 뭐 당연히 이런저런 뭐 쇼핑이나 금융 이런 사업 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포털 초기에는 다음에 앞섰다가 검색어 엔진 때문에 네이버에 확 뒤집혔다가 네이버가 계속 우위를 점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카톡이 굉장히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게 네이버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톡도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몇 년 내에 30만 원, 40만 원 또 충분히 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대신 좀 중장기로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사실 20만 원대면은 개인이 선뜻 사기에는 뭐 한 주, 두 주 뭐 정도에 살 수 있겠지만 좀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 부담이 나중에 더 올라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또 주로 하겠죠,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더 많은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액면 분할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한 5년, 6년 내로 한 5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고 또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 부분에도 제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억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약간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전체적인 그 카카오톡 주가에 대한 둘러싼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